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한 놈만 팬다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매주 교육을 할 때마다 요거를 꼭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장기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업종별 데이터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합니다. 일단 데이터가 없으면, 과거에 있던 데이터가 없으면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 특히나 IPO 상장한 기업들 있죠. 신규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업적인 기대치나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어떠한 이력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좀 투자하는데 이게 판단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데이터 분석이 먼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비교적 안전성을 추구하는 매매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차트가 저가까지 떨어진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팝니다. 왜냐면 저가로 떨어진 종목은 상장 폐지 아니면은 반등이거든요. 그런데 상장 폐지가 불가능하다, 얘네들은 사업적인 이슈도 좋고 재료가 충분한 종목인데 얘네들은 지금 이 자리가 저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가에서 자리를 다지는 종목들을 제가 많이 발굴을 해 놓습니다. 관심 종목에 담아 놓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드 팝콘 CJ CGV에 대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요, 자, 우리가 백신 접종 현황을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백신 접종 현황이, 자, 일단 전국 1차 접종이 81%를 넘어섰습니다. 81%를 넘어섰고요. 전국의 완전 2차 접종까지 마무리가 되신 분들은 76%입니다. 곧 17%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접종자 수가 증가하는데 이게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CGV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그죠? 매장의 매출이 증가돼야지만 주가 상승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CGV가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서부터 굉장히 매출에 악재가 낀 그런 상태였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CGV가 어느 정도 빠지고 해야 될 텐데 빠지지 않고 계속 그 가격대를 위치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나라는 CGV나 메가박스 그리고 롯데시네마 등등등등 있지만 이 영화관에 대한 문화 활동을 굉장히 즐겨하고, 솔직히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저는 연애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연애를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영화 한 편 보고, 또는 뮤지컬이나 또는 공연, 이런 거, 그런 문화활동을 즐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너무 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 한다고 하면은 난리 나죠. 그런데 이 CGV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크게 힘들었었던 부분에서 이제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규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원래는 7시? 몇 시죠? 4시, 5시인가?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4시, 5시에 이제 표가 마감이 됐었습니다. 이 표가 지금은 보면은 23시까지 있어요. 밤 11시까지도 표 예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나서 지금 이게 이터널스, 지금 현재 상영하고 있는 그 영화, 이터널 마동석 나오는 건데, 우리 또 동석이 형님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쵸? 좀 누적 관객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역대 최초라고 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화 시청을 하고 있고, 자리 띄우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가서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취식도 안 됐어요. 취식이 안 됐는데 그 취식이 좀 가능해지면서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데이트 코스의 1번이 원래 영화관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다시금 데이트 코스 순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CGV 종목을 좀 추천을 할 건데, 자, 이제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비중으로, 그리고 목표가가 도대체 어디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CGV가 올라간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자, 턴어라운드 기회. 자, 이터널스 적수 없는 1위 171만 관객 수를 돌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터널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원래 저는 혼자서라도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꼭 봅니다. 그리고 마동석이 나온 거라고 하면은, 특히 누아르 부분이면 무조건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일단 이 CGV에서 이터널스 마블 영화가 그 샹치? 그거는 별로 저도 안 보고 싶어서 안 봤는데, 일단 마블 영화에서 이터널스에 마동석이 나온다라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좀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아, 누구는 재미있다더라 재미없다더라 이거를 떠나서 최근에 영화
영화관을 간 적이 없었던,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가는 게 두려웠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영화관을 찾아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효과가 지금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 누가 영화 개봉하고 싶겠냐고요. 사람들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4분기 때 이제 영화를 많이 상영을 할 겁니다. 이제 개봉을 이제 4분기 때 위드 코로나 선언하자마자 이제 개봉을 이제 그때로 이제 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럼 내년 초,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이제 지켜볼 거고, 연말 이후에도 만약에 지금 개봉하는 작품이 많이 없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개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개봉 예정작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일단은 뭐, 연애 뭐 관련된, 뭐, 그리고 뭐, 그 옛날에 좀 약간 풋풋한 약간 그런 영화를 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사전 조사를 했는데 느와르 뭐 그런 영화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SF물이나 또는 뭐 느와르 관련된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그 풋풋하고 코미디? 약간 좀 재밌는, 왜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코미디 장르가 좀 웃기거나 조금 내가 좀 풋풋한 이런 감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게다가 곧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다음 달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이제 12월 지금쯤이면 이제 연애를 시작해야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좀 혼자 싱글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화관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회고, 턴어라운드의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 적자예요. 적자 지속인 그런 상태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CGV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그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 CGV는 이번에 2분기 실적보다 현재 3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4분의 3, 4분의 2? 아무튼 정확하게 이게 수치를 못 봤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적자의 폭을 굉장히 줄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다음 분기 때는 흑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자 지속이었던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됐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CGV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도 되고요.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약간 부메랑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매수하셔도 돼요. 당분간은 그런 순환이 계속적으로 될 종목이고요. 자, CJ, CGV 4분기 위드 코로나 바라본다. 중국 시장도 부활 중. 이게 우리가 원래 본사에서 이렇게 매출을 끌어들이는 게 CGV에서 본사에서 매출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본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끌어들이는 매출 추이가 거의 한 50%? 절반 이상 차지를 합니다. 60%였나요? 아무튼 절반 이상 차지를 하는데 중국이 한 30% 이상 차지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야 어쩔 수 없이 뭐 영화관 하면은 CGV 메가박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CGV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위드 코로나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차지할 것이다,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지금 CGV나 뭐 영화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매출을 보일까, 제가 이제 뭐 컨센서스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지금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늘었냐 줄었냐, 영화관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리포트 자료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활기차진 영화관 CJ, CGV 백신 패스관을 다녀왔다, 기자가 직접 다녀온 거를 기사를 써가지고 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같아서는 영화를 보는 게 제한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영업시간이 아침부터 우리가 이제 해질 때쯤 그때 매진에 그 상영표를 예매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원래 같아서는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저처럼 막 일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화 보려면 주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사람이 붐벼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영화관을 안 갔는데, 이제는 백신 패스관이라고, 저도 2차까지 맞았는데 요거 보여주면 들어가서 그냥 보고 팝콘 먹고 콜라도 먹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영화관에서 티켓 팔아가지고 버는 수익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부수적으로 팝콘이나 콜라나 여러 가지 다른 상품들을 이렇게 판매했을 때 그 수익이 더 클까요? 이거는 뭐 영화표에 조금 더 높긴 하겠죠. 하지만 식음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출이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영화 티켓 값으로 인해서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 안에서 티켓 값뿐만이 아니라 이제 먹는 것까지 자유로워지니까 매출은 더 극대화될 것이다. 당연한 거죠. 4분기에는 저는 4분기 때 솔직히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글이에요. 턴어라운드의 기회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밸류에이션 목표 주가가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리포트 자료가 점점 증가를 할 거고요. 지금 솔직히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 자료가 영화관 쪽으로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지금 다 찢어져서 이렇게 리포트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CGV에 관련된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리포트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기업에 대한 사업성 그리고 전망치 그리고 뭐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이슈들을 체크하고 차트 분석하고 수급 분석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주식 예전에 할 때 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판단하실 게 있어요. 뭔가 이제 이슈를 체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실적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차트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수급표도 보고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다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내 돈이 내 피땀 흘려서 번 내 돈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아깝게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제가 이거 뭐 보는 거 종목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다 알려드려요.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주식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도 극대화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매출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뭐 중동 국가나 또는 뭐 다른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매출 자체가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영화관 사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기대치가 그만큼 높으면 목표 주가가 높아야지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조금 우리가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3만원대예요. 현재 주가가 지금 3만원입니다. 3만원. 현재 주가가 3만원인데 목표 주가가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 자료 보니까 36,000원대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6,000원밖에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리스크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슈화 됐었던 게 바로 OTT입니다. 즉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또는 웨이브, 티빙 뭐 이런 기업 이런 상품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독을 많이 하잖아요. 넷플릭스, 저도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굳이 영화관 가서 그걸 봐야 되나? 뭐 그럴 정도로 요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영화관 왜 가요? 집에서도 마블 영화 아이맥스로 본다. 집에서도 그냥 영화관처럼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대한 이 고성능의 그런 화질들을 지원한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죠. 디즈니 플러스 이제 나오면 아무래도 CGV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리스크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OTT 가입자 수가 증가하니까 결국에는 그쵸. 자, 그리고 이 아이맥스를 협업해 오는 12월부터 마블 영화로 확정된 가로 세로 비율 디즈니 플러스에서 선보인다고 한다. 샹치, 블랙 위도우, 어벤져스 등 마블 영화 13편을 아이맥스 화면 비율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집에서 봐라. 영화관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OTT를 그만큼 많이 가입하라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좋은 화질과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 거 봐라. 넷플릭스 보지 말고 디즈니 플러스 봐라. 이제 마케팅이 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옆으로 보면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74일 만에 최다, 신규 확진 1715명이다. 일단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나서 영국이 다시 비상이 걸렸거든요. 자, 그게 뭐가 있냐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이제 조금이라도 술자리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그런 모임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관이나 이렇게 문화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조금 더 기승을 하는 거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중증 환자가 더 증가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00명대였거든요. 근데 1,700명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위드 코로나 더 가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소상공인들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도 위드 코로나 해도 된다. 대신 백신이나 뭐 치료제나 뭐 다른 뭐 여러 가지들이 뭐 많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리두기를 다시 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네들은 숨죽이고 있는 거죠. 안 돼, 좀만 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목 추천하는데 왜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왔냐? 지금 좋은 것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살까 말까 하는데 왜 안 좋은 것까지 이야기를 하냐? 뭐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수익량이 굉장히 뭐 예를 들면 20%든 30%든 이렇게 목표 수익량을 딱 잡아놓잖아요. 그렇게 크게 갖고 가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오를까? 위드 코로나 선언하자마자 11월 말도 안 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할까요? 이제 지금 차트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주가 조금 빠지면은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건데, 우리는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가격이 3만원인데 3만원에 잡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밑으로 한 번 더 하방 압력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때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자, 디즈니 플러스 마블 히어로 시리즈나 디즈니의 망각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디즈니 만화에는 뭐 1000여 편이 넘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게 한 번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지금 제작 투자를 많이 했죠. K 콘텐츠가 그만큼 엄청나게 높고 크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K 콘텐츠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넷플릭스는 그럼 가만히 있느냐? 넷플릭스도 글로벌 가입자가 1억 5,800만 명이에요. 1억 5,800만 명. 자, 그리고 한국 가입자만 184만 명입니다. 이게 6월 말이라고 하는데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우리나라에서 줄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큰 폭으로 중국처럼 확 이렇게 올라간, 중국이라 일본처럼 아니면 또 다른 뭐 아시아 국가에서 뭐 인도나 이런 데 지금 쫙쫙쫙쫙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가입자 수를 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5명씩 볼 수가 있잖아요. 한 명이 가입해 놓으면 5명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나눠서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CGV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자, 웨이브 SK 브로드밴드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푹이 통합을 한 국내 가입자 수가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무료 가입자까지. 일단은 뭐 SK 있으면 웨이브 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요금제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일단은 이 OTT 대장들을 지금 굉장히 좀 그렇죠. 근데 신작으로 CGV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게 있어요. 집에서 보는 답답한 그런 것보다는 밖에서 공기도 좀 바람도 좀 세고 그러면서 오프라인 영화관에서 그래도 좀 보는 거를 그래도 이게 영화지. 왜냐면 또 큰 화면에 사운드도 빵빵하고 또 조명도 딱 어둡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있지만 이런 OTT들이 있다라는 게 리스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뭐냐면요, 이번에 이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압사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8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JBS 스캇인가요? 얘 이름이 무슨 스캇인데, 자, 아무튼 이 화면은 압사당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영화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시청을 할 수가 있고, 미술 작품도 메타버스에서 감상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뭐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금융, 은행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메타버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영화관 가서 할 필요 있나? 내가 내 게임하면서 게임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그 게임 안에서 결제해서 바로바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리스크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왜냐면 투자 판단을 할 때 메타버스나 또는 이런 OTT 가입 상품이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 CGV에 누가 투자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그런 이용자 수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리스크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가늠이 안 가잖아요. 그죠?
갑자기 얘네들은 이제 이슈가 죽었어. 재료가 이제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미국 기업이 뭔 잠깐 좀 투자했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대장 섹터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물려있다라고 해도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하고 나가기도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기다리면 오르는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메타버스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밀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지금 오프라인 매장인 CGV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수급량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GV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기관 쪽 보면은 보험과 기타 금융도 조금씩 담고 있지만, 자, 연기금융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담았다가 매도세가 좀 전환이 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다시 또 매수로 전환이 됐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담고 있습니다. 왜 담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담을까요? 다 연구하고 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솔직히 CGV에다가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는 못 느낄 겁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은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했었던 물량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로 전환되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오늘자 3일자까지 해가지고 11월 5, 6, 5일, 8일, 9일 이렇게 3일 연속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수급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요소는 크지 않다. 단지 좀 찾자면 사모펀드랑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수급은 언제든지 빠르게 다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원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투신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급등할 종목들을 좀 많이 담아놔요. 근데 지금 투신이 좀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CJCGV가 흑자 전환 되는데 막힐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JCGV가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이제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적 보시면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죠. 다 마이너스.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2018년도 19년도까지는 1조 7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자, 2020년도에는 5,800억 원대로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매출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죠? 뭐 일단 여기 CJCGV도 지분 투자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겨우개에서 나오는 매출액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우리가 영화관을 안 간 사람이 많지 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올해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안 간 사람보다 간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나서 12월 딱 말까지, 올해 말까지 딱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은 영화관 갔어요 안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간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자, 난리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산 총계가 일단은 점점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것이고, 왜냐면 지금 이 마이너스 나는 차트 재물을 봐서 뭐 좋을 거는 없어요. 하지만 자, 보세요. 이 분기 실적으로 이렇게 안 나와요. 여기가 분기인데 이거 분기로 쫙 당겨가지고 봐야 되는데, 분기별로 지금 마이너스 나는 게 점차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628억, 영업이익이 897억 원에서 628억 원, 그 다음에 573억 원, 그리고 9월 3분기 때 223억 원,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적자하는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분기 실적, 4분기 분기 실적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진 거예요.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었고 볼만한 영화도 없었는데 매출을 줄여나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기특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나서 영화관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누적 관객 수가 171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터널스만 해서예요. 제가 최근에 베놈2를 보고 왔는데 베놈2도 사람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원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은 뭐 어차피 자본 대비해서 뭐 매출 뭐 이익률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 이 밑에 있는 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부채 비율. 얘네들이 이제 그만큼 적자가 났으니까 이 돈, 이게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돈을 많이 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상황을 봤을 때 일단 CJCGV에서 직원을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해고를 했고, 그러면서
CJ, CGV 매출을 최대한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매출 늘리기 위해서 아예 그냥 불도 다 꺼놨었어요. 옛날에 그게 있어요. 제가 그때 영화관을 갔었는데 올해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영화관을 갔어요. 여름철이었는데 영화관을 갔는데 에어컨 기계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만 키더라고요. 인력 소비를 막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통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 바리게이트 쳐놨더라고요. 그 안에는 깜깜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통 넓은 데를 이렇게 다 다닐 수 있게끔 해놨는데 거기서 절반을 딱 잘라놨어요. 여기는 아예 상영 자체를 안 하고 어두워요. 완전 귀신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쪽은 밝고 기존의 영화관처럼. 그런데 아예 통행 자체를, 조명 자체를 아예 다 꺼놔버렸어요. 그래서 절약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도 광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원래 CGV가 광고를 굉장히 많이 바꿔요. 뭐 1년에 2번, 3번씩 막 이렇게 광고를 바꾸는데, CGV가 광고가 작년에 했었던 광고 그대로 광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조금 가슴 아팠어요. 자, 아무튼 뭐 너무 이 종목을 애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우리도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가 있다라고 하면 다 여행주, 항공주 이런 거 담는데, 여행주, 항공주는 지금 엄청 빠져있고 하락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적정 주가를 찾아가 버렸어요. 이미 지금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실적을 내기 전에 주가가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실적을 올려야 되는 시즌에는 주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릅니다. 그 기대치로 오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오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매출 대비해서 크게 막 오르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턴어라운드 돼서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되고 목표 주가가 상승하고, 이 현재 고점이 34,800원인데 현재 34,800원을 뚫고 올라가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가 이렇게 안 좋은데 굳이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지금 차트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빠져야 돼요.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각수렴으로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3만원 현재 지금 가격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전 저점이 있어요. 10월달과 8월달에 저점이 있는데, 8월달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빠지면서 큰 하락장이 있었어요. 그때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10월, 9월 말이죠. 9월 말 장세에서 빠진 자리가 있는데, 이 가격대가 언제냐면요, 제가 차트를 같이 좀 볼게요. 일단은 매수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투자 의견. 일단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홀딩 하시는 게 좋고요. 32,000원에서 3만원, 31,000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 상승해서 올라갈 겁니다. 32,000원에서 31,000원 또는 3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좁혀 나가면서 슈팅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차트를 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목표가가 일단 34,0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34,800원인데 저희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일단은 어차피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 조정 때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되니까 목표가는 지금 1차적으로 34,000원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CJ, CGV 같은 경우는 차트가 지금 뭐 그닥 막 큰 상승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차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면, 자,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왜 좋다라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이 종목에서는 사업성이 기대가 되고 매출이 흑자 전환이라는 그 기대치 하나만으로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가 낮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천천히 지금 우상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가가 지금 24,000원대, 24,000원대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저점이 점차적으로 여기 떨어지는 저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저점이 올라가요. 단계별로 1차, 2차, 3차, 4차 지금 저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얘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재무가 이렇게 완전 엉망인데도 매번 적자 연속이고 그러는데도 CJ, CGV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이 저가 지금 1차, 2차, 3차, 이 4차죠. 4차. 현재 지금 주가가 4차인데
4차 저가가 지금 현재 3차 저가를 깼을 때에는 추가 하락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더 내려오는 거예요. 쫙 내려와요. 이거는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옵니다. 얘를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 무조건 다시 이 저점, 이 가격대로 내려오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자리가 1000만원대가 아니라 이 종목 그럼 얼마에 사라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3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도 매수해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내가 2차적으로 또 매수한다고 하면 그때 또 사야 되는 거냐 생각할 수도 있으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CJ CGV를 비중을 10%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2% 3%씩 일단 먼저 한번 사두세요. 3만원에. 그거 올라가면은 어차피 다시 또 3만원대로 또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32,000원, 33,000원 올라가면 그때 팔고, 다시 떨어지면 그때 다시 또 사면 되죠. 그죠? 자, 일단은 비중의 절반 또는 3분의 1을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8,000원대, 28,000원, 한 500원쯤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면 그때 2차 매수를 하세요. 자, 그럼 평단이 조금 낮춰지면서 내 비중은 조금씩 느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넓혀가시면 되고, 마지막에 지금 2차 이 자리를 뚫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2차 이 자리를 뚫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3차 매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중은 5에서 한 10%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딱 이 박스권 유지할 거예요. 요 박스권 유지할 겁니다. 올라가면 팔고, 이 안에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비중을 좀 낮춰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처음 산 자리가 저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자리는 저가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전에 봐봐요. 제가 여기 딱 끊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자,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지금 저가가 어디예요? 지금 한참 밑에죠? 이 밑에까지 떨어질까요? 이 악재가 겹쳐야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의 저가가 지금 몰라요. 지금 역배열이고 정배열에서 지금 역배열로 지금 바뀌는 그런 타이밍에 지금 현재 수급이 뭐 좀 들어온다라고 쳐도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그쵸? 얘가 저가일지 고가일지 지금 아니면은 뭐 여기서 추가적인 뭐 횡보장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사업적인 이슈로 우리가 투자해도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저가 뭐 고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저가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이, 자, 제가 화장품 관련된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영하다 위드 코로나 관련된 거 얘기하니까 화장품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화장품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예요. 그쵸? 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에요. 다들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아모레퍼시픽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자,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올게요. 저 리포트 자료들 싹 다 조사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을게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일러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얘네들이 저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저가. 왜 항상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면은 저가와 고가의 차이가 뭔가, 그럼 도대체 내가 지금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어딘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작년 말이에요. 10월 달에 아모레퍼시픽을 담기 시작했어요. 광군절 대비해서 아모레퍼시픽을 담았어요. 아, 근데 이거 안 오르겠다. 아, 이거 오를까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우상향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쭉 올라왔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상승을, 산을 그려준 상태에서는 우리가 저가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이 떨어진 이유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위드 코로나 때는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제 술집에서 술을 많이 먹을 거고, 밥집에서 밥을 많이 먹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행도 많이 갈 거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장품이 당연히 매출이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광군절이고 뭐고 해가지고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뭐 해가지고 막 기대치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 박스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상승했어요. 쭉쭉 이렇게 크게 올랐잖아요. 그쵸? 엄청난 큰 상승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건, 얘네들이 중국에서 매출 실적을 내야 되는데 이 고점을 기록해 놓고,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쵸? 30만원이 고점입니다. 최고점. 자, 그럼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대 음봉 나오기 시작하면서 쭉쭉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중국에서 K 브랜드들 때리기 시작하면서 휠라홀딩스 빠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LG생활건강 빠지기 시작하고 아모레퍼시픽 빠지고 중국이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매출이 급감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우르르르 무너지는 거고, 중국에서는 K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K브랜드, 우리나라 국산의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옷, 의류 막 이런 것들도 지금 매출 추이를 보면 중국 매출 추이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인구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온 제품이라고 하면 일단은 믿고 산다, 뭐 약간 그런 식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뭐 저도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보긴 했지만 리포트 자료나 현지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또는 저도 뭐 중국 전문 투자자들 막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한국산 브랜드 K브랜드를 굉장히 좋다라고요. 그래서 그 투자 전문가들도 섬유 의복 관련돼서는 중국 매출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가 저점을 이제 잡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요 구간이 저점이에요. 근데 저점에 이제 등을 쥐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제 올라가는 이제 상승 추세를 타야 되는데, 자, 올라간다라고 하면 못해도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게 여기 121선이 있어요. 이 회색깔, 이 121선, 요 이 박스권 안으로는 지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지금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 떨어진 부분까지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J, CGV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가를 잡았을 때 하면 19,600원 이때 이 가격으로는 절대 안 내려올 거예요. 또 한 번 뭐 코로나 같은 게 터져가지고 이제는 진짜 봉쇄 조치되고 하지 않는 이상은 19,000원대는 절대 안 빠집니다. 자, 그래서 사업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뭐 이슈들 모멘텀이 가득하기 때문에 CJ, CGV는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너무 많이 적어놨거든요. 저는 진짜 종목을 자주 적어놔요. 왜냐면 머리에다가 인식을 하면은 제가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적어놓으면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제 이 연습장 빼곡히 이렇게 기록하면서 가지고 다니는데, 제 보물입니다, 보물. 항상 적어놓고 이 종목은 그날 장세에서 다 확인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다 확인해가지고 아, 이거 투자 포인트 좋겠다, 그리고 차트가 너무 좋다 라고 하면은 가지고 오는데, CJ, CGV 같은 경우는 이번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잡을 거면 지금 잡아야 돼요. 이미 오른 다음에 잡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고점에 추가 상승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사지 마세요. 고점이 지금 34,800원이에요. 그럼 34,800원 그 부분까지 왔으니까 이제 더 올라갈까요? 일단 고점을 뚫었어요. 그럼 뭐 얘네들이 고점 뚫으면 강한 하방 압력이 꼭 한 번씩 있어요. 자, 이게 꼭 오르면 꼭 한 번씩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원래 그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한번 오른 게 있으면 이 고점을 딱 찍고 나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거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도 또 오르겠지, 이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위 고점인데 이거 사도 되나요?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왜 리스크에다가 왜 내 돈을 구멍 뚫린 그런 바가지에다가 돈을 차고 담아두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 저가에 지금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담으시는 게 낫지, 왜 그렇게 위험하게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토박스 코리아 최근에 저희가 매수한 종목인데, 제가 이제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자, 토박스 코리아 일단은 그 장난감 관련주죠. 장난감. 키즈 관련주인데, 자, 만약에 저가에서 이제 회복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 이 초록색, 회색 이 121선을 뚫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오늘 장에서는 지금 2.21%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아래 지금 종가 대비했을 때 이 종가선이 지금 21선을 뚫었죠. 하면서 21선, 41선, 61선을 뚫었어요. 자, 그럼 이제 뚫을 거는 이제 121선 하나 남았어요. 자, 이 121선은 지금 눈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 자리 이거 뚫으면은 이제 다시 차트가 어떻게 돼요? 이제 21선이 뭐 이제 41선, 61선 뚫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61선도 쭉쭉쭉쭉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61선이 이제 121선을 뚫고, 이 21선, 41선 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가요.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되냐? 그럼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정배열이 됩니다. 이거 차트 교육을 제가 나중에 꼭 해드릴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조가단 5일선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다가 파란색 선 21선을 뚫고 그 다음에 41선 뚫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가 있다가 61선 뚫고 121선 뚫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쵸? 자, 그러면서 역배열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봉 캔들보다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는 게 역배열이라고 해요. 역배열은 하락 패턴입니다. 자, 그럼 정배열은 뭐냐? 정배열은 이제 캔들보다 이동평균선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우상향 패턴이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차트예요. 자,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지금 역배열을 깨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차트예요.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자꾸 추천을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종목 한 달, 두 달만 투자해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광분절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인 테마를 담아야 된다, 아니면 원자재를 지금 담아야 돼, 어떤 리스크가 있을 줄 알고 그런 걸 담아요. 이런 게 안전한 투자예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 제가 그럴 것 같으면 CJ, CGV 갖고 오지 말고 토박스 코리아 갖고 오지 왜 이거 갖고 왔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토박스 코리아는 지금 현재 120선 뚫지 못하고 떨어지면 다시 역배열로 떨어지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 포인트를 잡자라고 하면 토박스 코리아가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저번 주에 제가 인선 ENT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YN텍 말씀드렸죠. 인선이한테 말씀드릴 때 YN텍 말씀드렸는데, YN텍이 지금 현재 차트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하락 차트죠. 떨어지는 차트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그 저점은 11,000원대. 근데 지금 12,000원대를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분들께 말씀드렸는데, YN텍 12,000원에서 자리 다지면 이제 상승 반등할 것 같아요. 이거 반등하는 차트는 지금 12,000원대가 가장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2,000원대를 깨고 나서 움직이는 거를 좀 확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000원대 자리 다지고 있죠. 이게 제가 YN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겨울철에 올라갑니다. 자, 이때도 보면은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도 아마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10월, 11월, 12월 1, 2, 3 쭉 올라가죠. 추울 때, 눈 올 때. 왜? 얘네들은 이제 폐기물을 소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열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것들. 그리고 YN텍은 골프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 운수 산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 운수 쪽으로 대한해운이나 또는 HMM 이런 종목이랑 동종업종으로 이렇게 비교도 되고, YN텍. 그리고 폐기물 산업과 그리고 레미콘 이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YN텍이 항상 사업이 너무 다각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이 안 돼가지고 난리쳤고, 또 어떤 날에는 이제 운송 관련돼서 해양 운수 쪽이 좋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또 아니면 또 레미콘 사업 이제 또 하려고 하니까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레미콘 지금 가동이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레미콘 차가 지금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죠? 요소수 품귀 현상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이 회사가 뭘 하는지 꼭 아셔야 되고, CJ, CGV의 모멘텀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토박스 코리아나 YN텍이나 또는 여러가지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차트 분석할 때에는 항상 이동평균선을 먼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된다. 지금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일단은 CJ, CGV를 말씀드렸고, 매수가, CJ, CGV 매수가와 매수 시기, 그리고 또는 목표가와 지금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